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뜬금잡설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2년도 예창패 조창패 탈락,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직 발표가 안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날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콘텐츠가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영상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반감이 심해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항상 보면은 이런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뭐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늘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영상에서 여러분을 좀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은 사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엇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저희 제자들을 봐도. 그래서 오늘 좀 필요한 내용들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런 창업 교육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해요. 실제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준비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상담도 하고 있고, 뭐 IR 피칭할 때도 도와주고 있고, 뭐 실제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사나 노무 관련 쪽도 필요하면은 전문가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뭐 지재권 전략을 짠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제가 잡아주고 좀 상담도 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 연결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대체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창업 보육이 일반적인 그 어떤 뭐 투자 유치나 아니면 이제 A씨나 VC들이 하는 일 혹은 컨설턴트와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투자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듣긴 했는데요. 뭐라 그래야 되나, 확실히 결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투자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을 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회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즉 말 그대로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날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즉 회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해서 그 미래 가치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창업 교육 이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잘하는 사람만을 위한 어떤 전유물 같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느린 사람들, 혹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라서 아직 여러 가지 잘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지금 당장은 조금 뒤처져 있지만은 뭔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어떤 그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창업 교육 쪽은 가끔 가다가 쓴소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좀 격려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막 굉장히 잘하는 분들을 인커리징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흐름에 미쳐 어떤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탑승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교육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남는 게 진짜 없는 게 교육이에요. 특히나 창업 교육 쪽은. 왜냐하면 투자는 될 사람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리스크가 있어도 리턴이 있지만,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보람 이외의 리턴이라는 건 사실 거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쪽이 보면은 항상 뭐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이나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대학 이외의 그 어떤 교육기관 이외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결국에는 실적이나 어떤 실질적인 이해관계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뭐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는 좀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걸 시작을 했고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뭐 그냥 삐뚤음하게 듣는 분들은 뭐 삐뚤음하게 들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오면은 선정되신 분들은 사실 할 일이 명확하잖아요. 이제 발표 자료 준비하고 PPT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이제 발표 전략 짜셔야 되는데, 그거야 뭐 당연히 다음 주쯤에 결과 나오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이제 올렸던 그런 영상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 영상들 여기도 한번 걸어 드릴게요. 거기 이제 참고해 가지고 영상들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떨어진 사람들인데, 사실은 탈락하신 분들은 뭐 왜 떨어졌냐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거는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실망을 해도 된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결과는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뭐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비난이나 어떤 그 비평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저 어떤 분들은 나는 올해 그래도 무조건 뭐라도 하겠다, 난 진짜 시간이 금이다, 더 이상 이런 지원 사업 보고 뭘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도 시작을 일단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창업에 관심이 있고 뭐 이번에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템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사업 계획서를 해서 지원을 했지만, 사실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일단 당장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내년쯤에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사실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1년 뒤건 2년 뒤건 될 만한 사업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 성장 모델을 그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뭐 그걸 올해 하냐 내년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금인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있으면은 1년 지나갈 때마다 그 점점 어떤 현실적인 부분으로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선택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냥 밀어둘 거냐, 아니면은 나 이제 올해 뭐라도 무조건 할 거냐, 내 돈을 들여서라도 뭐 융자를 받아서라도, 일단 그거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그냥 한번 그냥 이번에 프로젝트성으로 그냥 한번 내볼까 뭐 이랬던 분들은 뭐 포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뭐 본인의 인생인데 뭐 그게 뭐 딱히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도저도 아닌 거, 그냥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가 어쩌면,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에서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창업이라고 하는 걸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이 정도의 마인드로 시작을 했다면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것도 되게 빨리 나가요. 한번 또 떨어지면 또 실망도 크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거는 뭐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되게 크고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고찰을 해봐야죠. 나는 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나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지금 강조를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몇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해가 빠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컬럼으로 했던 요거는 굉장히 까칠한 얘기 걸어드리긴 할 건데, 이건 정말 반발이 많아요. 이거 실제로 악플도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몇 번 잘라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 싫어요도 많이 찍히는. 근데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주관기관으로부터 평 같은 걸 받았는데, 그 평을 보면서 이 평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두 개에 대한 영상도 하나 올려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은 조금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이 다음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 동그라미를 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이 지원 사업에 탈락을 했다,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멘토링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컨설턴트를 받아본다든지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아이템이 아니다, 이런 건 원래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확실히 아이템 분야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예창피나 초창피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종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 선정이 안 되냐고는 그렇진 않아요. 조금 쉽다? 좀 어렵다? 약간 호의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뭐 이걸 내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이제 뭐 컨설팅 같은 걸 돈 주고 한번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잘라내죠, 실제로. 그러면서 뭐 플랫폼에랑 이러는데 사실 플랫폼도 엄청 잘려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선정되지 않은 게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내 사업 아이템이 인정 못 받아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되게 뼈아픈 진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탈락을 하고 나서 뭔가 그 다음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고 내가 앞으로 시장에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강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영상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대출 받아가지고 소신껏 해나가시면 됩니다. 뭐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직 시장에서 검증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직 시제품 조금 만들어는 봤지만은 시장에서 고객들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해봤고 고객들의 수요도 명확하게 검증도 안 해본 상태에서 돈을 미리 받는 지원 사업에서 떨어졌다. 투자 유치를 미리 하는 그런 거에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대다수의 아이템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인식한 문제들은 모든 소비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소비자가 어딘가엔 있기 마련이고 그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나의 카테고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나의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그 사업은 되는 사업이 돼요. 좋은 사업이 되는데 그 아이템은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여러분은 어떤 목표 고객이 있고 그 고객들은 그 니즈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심사위원이 좋은 평가를 안 준 거죠. 왜? 공감을 못했으니까. 공감을 못했고 감동도 못했고 기대도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왜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심사위원 탓을 해요. 심사위원이 편파적이었다. 심사위원의 복불복이 있다. 여기 경쟁률이 높았다. 올해는 여기만 뽑았대더라. 다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를 할 때 하는 말이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고쳐야 이 아이템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이 아이템에 좀 더 동조를 해줄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그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남 탓을 하죠. 예. 실제로 제 이런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올렸을 때 밑에 이제 달리는 좀 안 좋은 의미의 약간 좀 삐딱하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본인이 뭘 잘못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옳아. 근데 심사위원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무조건.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개인차라서 제가 뭐라고 비판할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그 자세로 사업을 접근하면은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의 발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죠.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게 불명확하고 뭐가 잘 안 보이고 했는데 나 분명 써놨거든, 여기.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 딱 보고 보니까 여기 분명 써놨어. 근데 왜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가지고 비평을 하지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써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그 사업계획서 평하고 이런 걸 갖고 오게 되면은 명확하게 이제 문제점이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놓고 자 봐라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거랑 그렇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3자가 봤을 때 평가를 하는 이 시장을 잘 알고 사업계획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걸 시장 분석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설명들을 하면은 납득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상담을 받을 기회가 대부분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 고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써놓은 건 사실인데 잘 안 보이게 써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써놨다는 건 폰트가 자꾸 어디 숨어 있고 이게 아니고 이 전체 사업계획서 안에 분명 여러분이 써놓긴 했지만 그 스토리의 핵심이었고 중구난방으로 막 나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막 이거저거 써놓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한 줄 띡 하고 써놓으면은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막 그냥 내뱉은 거예요. 제가 스토리텔링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팩트만 적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업의 가치나 어떤 시장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만의 관점에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눈에 안 띄는 거죠. 강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폰트 볼드체로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에서 딱 어느 순간 임팩트가 딱 와야 되는데 그냥 줄줄줄줄줄 써놓으면은 되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게 되니까 아무래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난 다 썼는데 심사위원이 뭐 삐꾸라서 그렇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게 여러분의 최선이었으면은 그 최선보다 더 잘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점수 받아서 된 거고 여러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이게 쓸 수 있을까? 다음번에 나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심사평에다가 이런 종류의 말을 쓰지 않고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이 지원 사업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맨날 심사위원 평가원 욕하지만은 그 사람들 여러분하고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거기 선정된다고 뭐 땡전 한 푼 돌아오는 것도 없고 여러분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뭐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물론 개 중에 이제 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상한 사람 한두 명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건 정말 재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걸 모두 다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자기한테 그런 일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런 평을 했다는 거는 내가 제대로 의미를 전달 못했던 건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더 잘하게 했을까?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대다수 보면은 뭐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이제 댓글 하나를 보고 잠깐 이제 열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한테 좀 떨어져도 그건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 그동안 완주를 했었고 충분히 여러분의 노력은 그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절대 주눅하지 마라.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시작했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냈다는 거니까 그럼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또 뭐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지 처음에 뭐 누구도 뭐 좋은 평가 못 받았는데 대박을 쳤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낙담한 여러분을 위로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전에 정신승리하기 전에 사실은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안 됐어요. 내가 열심히 진짜 노력을 해서 시장을 고민하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냈고 나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진짜 바보 같은 놈들이, 저 병신 같은 놈들이 진짜 내 사업 못 알아줬다. 이런 더러운 세상.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한계점, 진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사실 여러분한테 뭐 투자의 기회도 어떤 융자의 기회도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위로는 제가 해드리고 격려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 좀 채찍질을 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또 주눅들 필요는 없고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거예요. 주눅들 필요는 없는데 다음에 하면 된다가 그냥 이번에 썼던 거 다른데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될 때까지 낸다 이게 아니고 계속 그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당했는지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찾아내면서 어떻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생존을 하라는 게 사실은 오늘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말 그대로 생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길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제가 아마 예전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저번에 제가 창업 그 K-스타트업 공고할 때 그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그것도 여기 링크 한번 걸어 드릴게요. 요거는 뭐 그냥 사업 공고문 분석이었는데 창업중심대학이 이제 작년에 런칭이 돼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주관기간 뽑고 시작이 됐는데 3월에서 4월 예정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1주에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창업중심대학은 뭐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도약 패키지 이 세 개를
원래 예창에서 뭐 몇 명 뽑고 초창에서 몇 명 뽑고 창도에서 몇 명 뽑고 이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TO를 다 빼왔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1,500명 뽑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제로 이번에 예비 240개, 그러니까 1,260개만 이번 1차에서 뽑았고 나머지 240개는 여기서 뽑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 150개, 도약 120개도 그런 식으로 좀 뽑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앞으로 1, 2주 안에 창업 중심 대학 모집 공고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냈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 와요. 3월은 지나갔으니까 4월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4월 1일이니까 4월 중순이니까 진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창업 중심 대학 권역별인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요 아까 링크 보여드린 걸로 보시면 되겠지만은 뭐 수도권 뭐 경북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 6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가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고 저 심사위원들 저 바보 같은 저 능력도 없는 것들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남탓을 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또 내겠지. 그래서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공고가 떴을 때 그 전에 이미 필요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하고 고찰을 하고 누군가와 상담도 해보고 해보면서 새롭게 좀 사업 계획서를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은 두 번 다시 그런 평을 안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 한 번의 기회가 비록 바늘 구멍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0개면은 이제 뭐 확률이 이제 확 줄어들겠죠. 뭐 이제 진짜 바늘구멍 진짜 너무 적은 확률이지만 뭐 한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만 안 그래도 빡센 그 경쟁률에서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누군가는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려면 여러분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기분 나쁘다고 끊어버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충 들으셨다면 이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한테는 그냥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좀 갈고 닦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고민을 해보신다 그러면 이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한테는 정말로 값진 세컨 찬스, 올해 아마 마지막일 수 있는 찬스가 될 거예요. 예창패나 초창패에서는. 추경은 모르겠어요. 저는 추경은 이번에는 좀 기대를 좀 못하는 편이라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근데 작년에도 없었던 추경이 올해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의 원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당신이 걸어온 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낙담하지 마라. 자, 이 다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걸어온 길은 남아있어요. 그 가치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뭔가를 시작해서 완주를 했고 앞으로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밑바탕을 만들었다면 설사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더라도 혹시라도 다음 주에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너무 희망으로 돌리지 마시고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안 된다면 나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지금 뭐 발표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웬만큼 머릿속에선 짜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남는 거는 결과 나오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발표제로 만들고 이제 발표하시는 거 있으니까 주말에는 한번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쳤습니다. 그 코로나 확진이 지지난주에 됐고 지난주에 해금이 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밖에 나가서 좀 뭐 상담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어디 모 장소에서 단을 헛디뎌가지고 좀 심하게 헛디뎌가지고 좀 염좌가 좀 심하게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전치 4주가 나왔는데 얘밖에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거 아주 그냥 요 뒤통수 얄미워 죽겠어 그냥. 저도 이러고 삽니다 지금. 아마 한동안 집에서 찍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이걸 좀 보고 좀 느끼시라고요. 저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다음번에는 이제 창업가들을 위한 그 실제 발표평가 준비에 대한 콘텐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시라도 또 이제 탈락이 되시거나 이제 다른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얻은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합쳐서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의 그 양질의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